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했었던 좀 기법 강의가 있었죠. 지지선을 이탈하는 정치 테마주들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반대 저항선 돌파를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유형들을 좀 분석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어제 강의에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세력이 있냐 없냐, 그죠? 나가냐 안 나가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였다면, 오늘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왔을 때 이걸 파냐 마냐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이제 중요한 강의가 되겠죠, 그죠? 그런 기법이 될 텐데, 자, 오늘은 그거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 탄핵 그 선고가 내려질 것 같아서, 그죠? 요렇게 좀 이번 주면 이제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또 시간이 또 딜레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이후로 그 탄핵 선고가 늦춰질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천대엽이라고 있던데, 천대엽 대법관이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또 구속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뒤에 부분에서, 오늘 방송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쉽게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죠.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을 좀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왜냐면 뭐 코스피 코스닥 1%씩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잘 끝났다는 것도 있지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또 빠졌거든요. 어제는 최근에 급락했었던 나스닥 종목들이 아주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큰 급락이 면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으로 끝났는데, 대신에 다우지수는 1.1%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냥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바닥은 언제 알 수 있냐면, 트럼프가 뭔가 힌트를 줄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까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 버리고 그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때 비유를 한 번 더 들면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원래 그래. 좀만 더 인내하면 됐는데, 그 인내하지 못하고 버리고 떠났을 때는 그 대가가 있더라고요. 항상 주식은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대가 또는 보상이 와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고, 뭐 보상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뭔가를 받게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네. 일단 아무튼 지수는 미국은 급락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일본 증시를 볼게요. 여기는 오른 게 없어요. 그냥 보합이에요. 일본. 중국 보실게요. 여기는 조금 떨어졌어요. 0.2%. 홍콩 마이너스 0.7% 하락했어요. 대만 0.9% 조금 올랐어요. 왜? 반도체가 어젯밤에 미국에서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올라간 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강하죠. 강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지난주에 대통령 풀려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이거 탄핵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아니다. 주식시장을 보면은 탄핵 기각인 것 같고, 대통령 돌아올 것 같고, 근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저는 뉴스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막 분위기 잡는 거 보면은 어차피 탄핵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주식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탄핵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구속 취소된 거지, 지금 탄핵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을 보면은 대통령이 업무 복귀하는 걸로 보이고, 탄핵 안 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뭐 천대엽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전에 이상한 소리 했어. 낮에 국회에 가서.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또 시끄러워. 그 얘기는 아무튼 뒤에서 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아까 얘기해드렸죠.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했고요. 중소형주는 거의 움직인 거 없고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삼성전자가 플러스 2%, 좀 올랐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5%. 오늘은 저기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포스코. 뉴스 보면은 막 우리나라 철강회사 트럼프가 다 망하게 할 것처럼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뉴스 보면 그러잖아. 막 트럼프가 우리나라 막 관세 무지하게 때릴 것 같다. 철강 뭐 관세 때리고 우리 망한다. 막 이러죠. 근데 포스코 주식이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한 달 전에 22만 원 찍었는데 지금 3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40% 정도 오른 거예요. 그 뉴스 보지 마시라니까. 미친놈들이라니까요. 네. 제가 방송할 때 상스러운 얘기 상스러운 단어조차를 잘 안 쓰는데 제가 막 그 중국 얘기하고 언론 얘기할 때는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욕하잖아요. 제가 쓰레기들이라고. 그냥 보지 마시라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관세를 때린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언젠가 때릴 수 있지. 근데 지금 없다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우려 이러면서 계속 우려먹어. 언론이 자꾸 똑같은 거 가지고 우려먹는다고요. 뭘 갖고 우려요? 우려. 뭐가 우려된다. 맨날 우리고 앉아있어 진짜. 네? 보지 마세요. 누가 보면 철강 끝난 것 같잖아. 네. 한 달 전 대비, 그러니까 2월 10일 대비 딱 한 달 됐잖아요 지금. 40% 올랐어요. 나쁜 놈들. 이거 뉴스 보고서 손절한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죠? 거래까지 늘면서 올라와요 지금. 저는 포스코가 제발 2차전지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원래 철강회사잖아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철강회사인데 그냥 철강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포스코에 생산하는 철강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데요. 네? 그죠? 예전에 워렌 버핏도 극찬한 회사인데 우리가.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대형주가 강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형주랑 소형주 지수만 보시면 대형주 지수가 오늘 1.7% 올랐죠? 소형주는 마이너스 0.07. 그러니까 보합이죠. 오늘 소형주 안 갔어. 떨어지지도 않았죠. 오르지도 않았어. 오늘은 대형주의 날이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니 주식시장만 보면은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니까. 네, 물론 끝나봐야 알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들어가죠. 그 지지와 저항 얘기. 어제는 이제 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제 했던 것 중에 얘기했던 것 중에 복수 좀 해볼까요? 어제 왜 디젠스 얘기했죠?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응? 지지선이 생명선인데 그걸 자꾸 이탈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깨고 오늘도 조금씩 떨어졌는데 이게 그 떨어질 때 있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무슨 갑자기 그냥 그 물속으로 확 그냥 다이빙 하듯이 꽂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라앉아요. 정말 천천히 가라. 슬슬 떨어지잖아. 그죠? 불안해 보이죠? 그리고 이게 고점 대비 고점 2,600원이고 오늘 1,900원이었으니까 얼마 떨어진 거예요? 20%? 700원 떨어졌으니까 30% 아직 안 되지? 네. 30% 가까이 떨어졌겠다, 최대 30% 가까이 떨어졌었다. 오늘 저점까지 잡으면 대충 한 3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참고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오늘은 오리엔트 전공이 낮아 빠지더라고. 이게 분 차트로 보면은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인데 일봉으로 보면 그냥 횡보하고 있고 왠지 눌림목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분 차트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제 깨지기 시작했어요. 네.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될 텐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일봉으로 보면은 멀쩡한 것 같죠? 근데 분 차트를 열어보면 깨지기 시작했다. 이게 3월 이게 5일인가? 3월 6일이고 3월 6일 날 왜 장중에 17%까지 급등해서 왜 악고점을 살짝 제끼면서 신고가 나는 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건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전고점이 여기거든요. 그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네? 뭐냐고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을 돌파를 할 거면 확실하게 가든가 아니면 그냥 찍고 내려오든가, 그죠? 근데 여기 붙어가지고 5일째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거라니까. 이렇게 계속 붙어있으면 개미들이 들어와요. 원래 있던 개미가 나가야 되는데 원래 있던 개미도 안 나가고 새로운 개미 계속 들어와요. 더 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편안해 보이면 그 주식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죠?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5분봉인데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된 게 3월 7일 금요일이죠. 그때 잠깐 이재명 관련주들 그 오후 2시 넘어서 폭락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요. 네, 그러고 나서 살짝 다시 오른 다음에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횡보하면서 뭐 했겠어요? 매물대를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나왔을 거라고. 맞죠?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까 거래가 살짝 실리면서 깨더니 못 올라가고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 나갔다고. 사춘기 청소년이 엄마 미워 그러면서 집 나간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들어요. 집 나간 거예요. 그럼 빨리 들어와야죠.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면 이제 가출 청소년 되는 거죠. 집 나갔어 지금. 빨리 들어오면 다행인데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올라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고 또 버틴다 그러면 이제 비행 청소년 되는 겁니다. 네? 인생 베리는 거죠. 소중한 시간. 이게 일봉차 다시 일봉 차트로 보면은 뭐 별일 없는데요. 분 차트로 보면 이거 이상한데 오늘 것만 보세요. 거리가 터지면서 받았죠. 안 좋은 거라니까. 하나둘씩 깔아놓고 있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어제 보여드렸던 에이텍은 오늘 좀 올랐거든요. 4%. 왜 올랐을까? 실적이 좀 좋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빼고는 대부분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내려간다고. 천천히. 우리 회원들 중에 오픈돌 들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추천한 적이 없는데 그때 4명이라 했나? 한 4-5명이 계속 물어보더라고. 이거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거꾸로 물어봐요. 이게 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딱 2개더라고요. 아, 이거 김문수도 되고 한동훈도 되지 않느냐. 대답이 똑같아. 4-5명의 대답이 똑같아.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 어떻게 대답이 다 똑같냐고 이거. 대답이 똑같아. 그래서 저도 대답을 똑같이 해드렸어요. 네. 파시라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계속 팔면서 가라고. 다행히 대부분 판 것 같더라고. 안 팔았으면 또 다 끌려 내려왔을 거 아니야. 오픈도는 김문수 씨 거예요. 저항선을 돌파하긴 했는데 더 이상의 이제 그 뭐예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내려앉는 거지. 그죠? 네. 자,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그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깨고 있는 게 자꾸 보이더라 이거예요. 누구 이재명 관련주에서 오리엔트 바이오도 보실래요? 이거 막간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차트는 왠지 조만간 상한가나 나올 것 같고. 왜 저는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복권 사시는 분들 보면은 될 것 같아. 오늘 될 것 같아. 꿈 잘 꿨대. 그럴수록 꽝이더라. 예전에 직장 동료가 형님 동료였는데 너무 오늘 느낌이 좋대요. 왜? 너무 좋아서 꿈을 꿨는데 세상에 그런 꿈은 다시는 못 꿀 것 같아가지고 복권을 엄청나게 많이 샀대. 막 설레하더라고. 그날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욕을 얻어먹는데 얼마나 불쌍하든지. 복권은 다 꽝이었고요. 하나도 안 됐더라고.
복권이 될 팔자가 아니라 사장님한테 욕먹을 꿈이었나 봐. 이 욕을 그냥 아우 네. 살다 그렇게 욕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욕을 그냥 네. 그러니까 왠지 막 그런 것처럼 막 엄청 막 그냥 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맛이 간 것 같잖아. 자꾸 깨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둘씩 나온다니까 이게. 왜? 천천히 깔아앉기 때문에 하나 둘씩 깔아앉는 거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이건 지지선 얘기였고 오늘 저항선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언제 활용하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 바닥을 잡고 싶으면 싸게 사고 싶으면 바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지선에서 지지하냐 안 하냐를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더 이상 안 깨지고 여기서 돌아서면 거기가 바닥이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좀 여기에서 지지하는 걸 보면 지지가 나온다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아,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야. 이제 올라오겠구나.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항선을 활용하는 건 뭘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팔 때, 팔 때 그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낸 게 있어요. 꽤 있는데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수익 짧게 낸 것도 있고 조금 길게 낸 것도 있는데 자, 보시죠. 보면은 뭐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프롬파스트 다 팔았는데 요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날 양봉 나온 날하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 거 싹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을까요? 세종시 관련주로 올라왔었고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해서 올린 겁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올라올 때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싹 다 던져버렸어요. 왜 팔았을까요? 대량 거래가 터져서? 아니에요. 작년 8월 이후부터 보면 대량 거래가 맞는데 크게 놓고 보면 대량 거래가 아니에요.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죠? 고점을 찍었잖아요. 앞에도 이만큼이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죠. 다 팔아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개헌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대통령이 조기 대선, 대통령이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지난주보다는 좀 높아졌잖아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풀려났으니까, 일단 석방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더 이상의 모멘텀이 없잖아요. 당분간은 더 이상 모멘텀이 없잖아요. 당분간.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게 선고가 자꾸 지연될 것 같더니만 진짜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이때는 계산하는 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고. 최근에 저점이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가 대충 2,500원 전후거든요. 2,500원 곱하기 2 하면 돼요. 되게 쉬워. 이거는 그러니까 기법이라고 하긴 그런데 경험이죠. 그냥 저점 대비 대충 곱하기 2 하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대충 2를 곱하면 그러면 한 5,000원쯤 되죠. 네.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돈 들어온 걸로 따지면은 정확히 여기거든요. 여기 거래량이 좀 보이죠? 뽑았잖아요. 이날 시가 기준으로 하면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시가가 이날 2,640원이잖아요. 그러면 2,640원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5,280원이죠. 대충 이 정도 올라가면 다 나왔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좀 더 가거나 좀 덜 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왜 이렇게 잡냐고요? 네. 낙폭과대 주식이 저점 대비 2배 올라가면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특별하게 강력한 호재가 없는 한은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여기서 한번 가려고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원래 갈라 그랬어요. 세종시 관련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훅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 부분.
최근 고점하고 이어보시면 딱 나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쫙 떨어졌잖아요. 구덩이를 메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지간하면 쉽니다. 호재가 강하면 여기서 상한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더 이상의 센 호재가 안 나오면 10중 팔고 떨어집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날 확률 한 10%? 다시 내려올 가능성 90%입니다. 10%의 확률을 믿고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냥 팔아버리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항선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얘는 거래가 터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회원들 수익이 더 줄어들거나 또 끌려다녀야 되니까 싫잖아요. 네. 팔아서 딴 데로 가는 거지. 왜? 세종시 관련주 중에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지금 가장 먼저 뽑았다고. 유라테크는 덜 뽑았어요. 얘는 덜 뽑았어. 네. 그러면 프롬파스트 팔아갖고 유라테크로 이사 가도 돼요. 맞잖아요. 얘는 덜 뽑았거든. 물론 이사를 안 갔으면 이사를 갔다 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지금. 프롬파스트 바로 팔아가지고 나 세종시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유라테크로 이사 가면 되지. 유라테크는 지금 끝난 차트가 아니거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도 되고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한 종목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때도 잘 안 되시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애매모호할 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수익은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어제 다 팔아버린 게 K스피드. 어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 해드렸는데 어제가 왜 다 팔았냐면 이게 지금 뭘로 올라왔냐면 미국의 계란 파동으로 온 거거든요. 계란 파동. 미국 계란이 부족해서 난리도 아니라고 지금. 근데 그전 이게 계란이 부족해서 계란값이 막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그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동안 안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테마주들이. 근데 왜 갔냐면 미국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도 계란을 수입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계란 수출하기로 했다. 그 뉴스가 딱 나오니까 그때서 급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김문수 관련주로 급등했거든요. 이 종목은 김문수. 근데 잘 보시면 공부하다 생각해서 들으세요. 네. 김문수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죠. 후발주자였어요. 후발주자. 그때 거래량이 이만큼이었고 그 다음날 이만큼이었죠. 거래량이. 근데 이제 한 2달 동안 쥐죽은듯이 조용히 있다가 그 뉴스 딱 계란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딱 나오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캔들은 이쪽 게 더 크죠. 근데 거래량은 여기가 훨씬 더 많죠. 그럼 뭐예요? 돈 들어온 거죠. 누가? 세력이 들어왔겠지. 그 다음 날도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얘기했었고 방송에서 우리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날 여기서 3,700원 되잖아요. 여기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매도 사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다 팔 거다. 왜 그랬냐면 거래가 터질 게 뻔히 보였으니까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잖아요. 상한가로 종가 마감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맞잖아요. 상한가 들어가는데 거래가 터진다? 뭔 상관이야? 다음날 더 비싸게 팔면 되죠. 그렇죠? 근데 상한가를 못 가거나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자꾸 풀리면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을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김문수가 아니고 계란이니까. 근데 거래가 얼마나 더 터졌냐면 어제가 2,600만 주 나왔거든요. 이 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총 주식수는 여기 써있죠. 1,600만 주예요. 근데 어제 거래량은 2,600만 주라고. 그러니까 네? 거래 엄청 터진 거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장중에 급등할 때 때려버린 거예요. 매도 탁 쳐버린 거죠. 저는 점심 때 그냥 컴퓨터 앞에서 밥 먹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점심이 이제 첫 끼인데 이럴 때는 그냥 컴퓨터에서 앞에서 밥 먹어요. 간단하게 보기 써야 되니까. 어제 이제 그랬었죠. 탁 쳐버리는 거. 근데 거래량이 얼마나 많냐? 옛날에 급등 시원시원하게 할 때 터졌던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 많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미리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매도할 때 다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그 질문이 좀 답답한 질문이에요. 네. 주가가 급등했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목표가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좀 시장이 순수할 때는 목표가 얘기해줘도 됐었는데 지금은 목표가 얘기를 못 해줘요. 왜? 그때마다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날 거래량이 얼마나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요즘에는 뭐 때문에 갈지를 몰라요. 이것도 원래는 김무수 테마주로 움직였던 건데 2달 만에 제로 바뀌어서 계란으로 갔거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제 더 재밌는 건 이게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판 게 있어요.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어제 어제 그것도 보면은 16% 급등할 때 팔았거든요. 근데 얘는 딱히 여기 보시면은 저항이 없어요. 어제 고점이 여기인데 여긴 저항이 없거든요. 거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팔았을까요? 얘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고점에서 팔아버렸어요. 매도 사인을 딱 냈다고 문자를. 왜 팔았을까요? 여기서 거래량도 별로 없고 아직 바닥인 것 같고 왜 팔았을까? 간단해요. 미래생명자원은 사료주인데 K스피드도 사료주죠. 근데 K스피드가 갈 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세요? 따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형님은 K스피드고 얘는 그냥 따라간 거고 미래생명자원은 제가 알기로는 계란 때문에 급등한 적은 별로 없어요. 계란으로 폭등한 적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K스피드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K스피드가 상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못 갈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K스피드를 팔았어요. 그럼 미래생명자원을 같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같이 판 거죠. 같이. 미래생명자원은 이거를 팔 때 미래생명자원의 차트나 뭐 기업 가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K스피드랑 엮어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대장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K스피드가 가면은 미래생명자원이 가고 K스피드가 못 가면 얘도 못 가는 건가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요. 막 바뀌어. 어제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때 상황에 맞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인터넷에서 배워왔던 그런 기법들이 지금 거의 안 먹히실걸요? 잘 생각해보면 잘 안 먹힐걸?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얘기해볼까? 신송홀딩스. 이것도 이제 이번에 팔았는데 신송홀딩스. 이건 지난주에 팔았어요. 이날 3월 5일날 7%또 올라왔는데 요게 왜 급등했나?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싸우잖아. 서로 곡물 막 고부관세 때리고 막 그때 올라왔거든요. 얘는 사료가 아니라 쌈장.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 그거거든. 어제는 시초가만 띄우다가 그냥 말았지. 근데 여기서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여기를 못 제끼겠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결론을 이제 지어드릴게요. 못 제낄 것 같으니까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나가 팔아버린 거예요. 수익은 꽤 낮죠. 그리고 최근에 김문수 관련주로 이제 두 번이나 공략했던 것 중에 두 번이나 공략했던 게 한솔홈데코인데 얘는 여기서 샀다가 800원대 사가지고 여기 1000원, 900원대하고 1000원대에서 두 번 나눠서 팔아버렸습니다. 얘는 왜 팔았을까요?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서서. 왜냐면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하긴 했거든요. 이거 안 팔았으면 또 끌려당겼겠지. 그죠? 이날 11%까지 올랐었고 그 다음날
10%까지도 오르길래 두 번 나눠서 팔았는데 거래가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800원대 후반에서 매수한 건데 여기를 제낄 거라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짝 오르면 팔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최대 욕심낼 수 있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 희마리가 호가창 보면 대충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안 되겠다. 그냥 적당히 팔아버린 거예요. 회원들 한 10% 20% 그 사이 수익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요즘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해요. 자, 최근에 팔았던 거 그죠? 좀 얘기해드렸는데 뭐예요? 길게 가져갈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요즘 길게 잘 안 가요. 그냥 승질 같아서는 그죠? 동신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런 거 한번 먹고 싶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한소홈데코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시원하게 먹고 싶잖아요. 이런 게 가끔은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왜 없어요? 많은데 예, 지나가다 보면 많이 나오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돼요.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확 꺾여요. 프롬파스트 있죠 이거. 이 정도면 요즘에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응? 요즘에 저희 방에서는 10%에서 많으면 30% 그 정도 수익 내고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적당히 그 정도만 수익 내고 끝낸다고요. 이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 돌파를 잘 못해요. 하더라도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바로 꺾여서 내려와요. 지금 빨리 팔아버려야 돼. 한소름데코 다시 보시길래요? 만약에 여기서 회원들한테 이걸 안 팔아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손실 났었어요? 전고 쪽까지 안 가나요? 아니, 안 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신성홀딩스 여기서 안 팔아줬잖아요? 다 내려왔어. 맞잖아요. 이런 식이라니까. KC피드 어제 여기서 안 팔아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개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아낀다고 전문가 방에 회원가입을 해요. 요즘에 저희 방에 그런 분들 없는데 옛날에 보면 좀 있었고 다른 사람들 방에 보면 많더라고. 뭐냐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며칠이나 한 달 정도 종목을 받아요. 그리고 환불하고 나가.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잘 팔 수 있다고. 꿈 깨세요. 꿈들을 깨시라고. 뭐 파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제가 회원들하고 수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사는 건 자신 있는데 파는 건 진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도 선생님 저는 사는 거는 젬병인데 파는 건 정말 잘해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자기가 사는 거 종목 고르는 거 못하는데 파는 건 자신 있다고. 나 그런 사람 못 봤다니까. 100%다 뭐냐면 내가 종목은 사는 건 자신 있다. 근데 제대로 못 팔아서 맨날 끌려다닌다. 네. 아니 너무 일찍 팔거나 그런 걸 하소연 하지. 네? 잘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 네. 잘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된다고. 네. 요즘에 그만큼 민감해요. 요즘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 문자 매도하라고 문자 오거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던지라고 그래요. 바로 팔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즘에.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끌려 내려와 있어. 네. 팔어? 말어? 그 고민하면 안 돼. 그걸 팔아서 물론 팔고 나는데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팔아가지고 그냥 새로운 종목으로 바꿔놓는 게 정신건강에 무지하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항선을 알려드릴 때는 저항선이 이렇게 걸립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땐 뭐예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보이거든요. 지금 좀 올라올 거라고. 이제 올라올 거라니까요. 저기 왼쪽에 계신 분들 요즘에 그 리버럴 그죠? 왼쪽에 있는 분들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었고 지금 요즘 너무 불안하고 속상하시죠? 그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왜? 아니 왼쪽을 지지하고 오른쪽을 지지하고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려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 뉴스 보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왼쪽이고 오른쪽이건 살아요. 너무 불안해하지들 마시고. 아셨죠?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잘 될 수 있어. 이재명 씨가 그리고 워낙 그 생명력이 질긴 분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들 마시고. 요즘에 그 좌파들, 왼쪽들 집회하는 거 사람도 별로 안 나오는데 심리가 많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 미국이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엔 도와주는 것 같은데? 티 안 나게? 그리고 탄핵 기각될 거라고 뭐 이렇게 확신들 요즘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항상 뒤통수 맞으시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또 순간 또 이제 뭐 대통령 석방하고 하니까 또 붕 떴어 또.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주식하는 사람은 너무 깔아앉은 왼쪽에 있는 분들처럼 너무 깔아앉아도 안 되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들처럼 너무 뜨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또 흥분해서 또 대선주 얘기하다가 저항선 얘기하다가 이 얘기 왜 할까요? 네. 그러면 종목을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있어도요 수익 났는데 못 팔아서 끌려 내려오거나 좀만 더 참으면 됐는데 손절해가지고 반등을 놓쳐서 손해 많이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힘내시라고. 그죠? 여태까지는 왼쪽 분들이 막 어깨 피고 막 어깨 힘들어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대통령 끝났어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재명 끝났어. 또 이 분위기거든. 그죠? 아까 저녁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천대엽이라는 양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 민주당 편들어 준 거겠죠. 뭐. 그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분위기가. 오늘 7시 19분에 KBS 뉴스에서 속보 천대엽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법사위에 국회 나가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이래저래 질문했겠지. 그래서 대통령 구속 취소한 거에 대해서 대검이 항고를 안 해가지고 석방했잖아요. 근데 항고해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수요일이죠. 이틀 남았으니까 항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검이 그죠? 대검찰청 대검이 그럼 저희가 지금 뭐 얘기 중입니다. 또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려고 또 이러는 거겠지. 그게 또 전국이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겠지. 네. 그러면 지금 죽어가고 있던 이재명 관련주가 이 상태 이 분위기로 가면 내일 또 살짝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쵸? 네. 아셨죠? 근데 뭐예요? 대선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게 김문수하고 우원식이라고. 이재명 관련주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원식 관련주 보세요.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있어? 없잖아요. 우원식 관련주. 코어로 모빌리티 그룹. 신났어. 남의 불황은 나의 행복인가 봐. 신났어요. 한국 정밀기계.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재명 주는 쓰러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잘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늦었는데 아무튼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그죠? 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자만해하지도 마세요. 그죠? 네. 끝날 때까지 그냥 중립을 잘 지키시면 돼요. 네. 어쨌든 뭐 시장은 지금 미국 증시 폭락해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지수도 많이 올라왔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다라는 언론에서 그런 개소리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국제유가를 보면 어때요? 66달러 최저죠? 최근 들어서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기름값을 잡아두면 인플레이션은 잘 안 옵니다. 언론에 속는 어리석은 분들 되지 마시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